봉황의 한 이권 3장 마이너스 무당산의 검은 구름. 무당산으로 가는 길. 연시세가 사건 후 열흘이 지났다. 해운과 묵검은 무당산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길목마다 무리민들의 감시가 삼엄했지만 묵검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우회할 수 있었다. 무당파의 상황은 어떤가? 해운이 말에서 내려 물을 마시며 물었다. 5년 전 내가 무린맹에 있을 때의 정보로는 무당파는 10대 문파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곳이었어. 태극권과 태극권법으로 유명하지. 묵검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백호무공을 익혔다고 들었다. 특히 무당파 장문인 현어진이는 상당히 강한 인물이야. 현어진인? 무린맹이 결성될 때 반대파의 중심 인물이었어. 하지만 결국 건무극에게 굴복하고 말았지. 그 뒤로는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묵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환인제천문 멸문에는 참여했으니 이제는 무린맹에 충실한 개가 된 셈이지. 해운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더욱 용서할 수 없다. 무당산 도착. 무당산은 중원 무림의 성지 중 하나였다. 험준한 산세와 구름에 둘러싸인 봉우리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무당산은 평소와 달랐다. 저건 해운이 산 중턱을 가리켰다. 무당파의 도관들 주변에 수많은 무리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벌써 준비하고 있었군. 묵검이 내공을 이용해 자세히 관찰했다. 적어도 50명은 넘어 보인다. 모두 인류 고수들이야. 연시세가보다 훨씬 많군. 당연하지. 무당파는 10대 문파의 위상이 다르니까. 게다가 저기 보이는 깃발들. 다른 문파에서도 지원이 왔어. 해운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니 여러 문파의 깃발이 보였다. 점창파, 청성파, 그리고 저건 곤륜파 깃발이군. 연합전선이라는 뜻인가? 그런 것 같다. 무린맹에서 각 문파의 지원 명령을 내린 모양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어떻게 하겠나? 묵검이 해운을 바라보았다. 후퇴할 생각은 없다. 해운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하지만 정면으로는 불가능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의외의 정보. 그때 숲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허름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누구냐? 묵검이 즉시 검에 손을 댔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그 남자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저는 무당파 제자. 아니, 전 제자 여광입니다. 전 제자? 3년 전 무당파의 변화에 반발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여광이 쓸쓸하게 웃었다. 환인제천문을 위해 복수하러 온 분이 해운 협객이시지요? 어떻게 안다? 온 무림이 알고 있는 일인걸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희망 같은 존재입니다. 여광의 눈에 간절함이 서렸다. 무당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예전의 무당파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현어진님께서는 이제 건무극에 충실한 부하가 되셨어요. 백호무공을 익히면서 무당파 고유의 태극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여광이 주먹을 꽉 쥐었다. 제자들도 반으로 나뉘었어요. 절반은 새로운 무당파를 받아들였지만 절반은 저처럼 쫓겨나거나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이 번뜩 깨달았다. 내부에 협력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무당산 곳곳에 불만을 품은 제자들이 숨어 있어요. 여광이 가까이 다가왔다. 만약 협객께서 정말 현어진인과 맞선다면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묵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여광을 바라보았다. 너무 좋은 제안 아닌가? 함정일 수도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여광이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권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내부의 분열. 해운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든 필요했다. 좋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여광의 얼굴이 밝아졌다. 먼저 무당산 내부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땅에 나뭇가지로 무당산 지형을 그리기 시작했다. 현재 현어진이는 주정각에 있고 각 정각마다 고수들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여광이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후산의 연화동에는 우리 편 제자들이 숨어 있어요. 무당파의 옛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되는가? 20명 정도. 무력으론 많은 도움이 안 되겠지만 길 안내와 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혜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광이 목소리를 낮췄다. 현어진인의 둘째 제자 송청우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를 설득할 수 있다면 현어진인의 제자를? 네. 송청우는 태극권법의 계승자입니다. 원래 차기 장문인 후보였는데 백호무공이 들어오면서 입지가 좁아졌어요. 묵검이 관심을 보였다. 그렇다면 내부 분열을 더 키울 수 있겠군. 정확합니다. 만약 송청운이 우리 편으로 온다면 무당파 내부가 크게 흔들릴 거예요. 여광이 손을 비볐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도 나름의 신념이 있거든요. 밤의 침투. 그날 밤 해웅과 묵검은 여광의 안내를 받아 무당산 후산으로 향했다. 경계가 삼엄했지만 여광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저기가 연화동입니다. 작은 동굴 앞에서 여광이 특별한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동굴에서 몇 명의 사람이 나왔다. 여광 사형. 조용히 해 민철아. 여광이 제지했다. 이분들이 해온 혁객과 묵검 혁객이시다. 무당파 제자들이 해운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환인제천문의 복수자를 직접 본 것이다. 정말 환인제천문을 위해 복수하러 오신 건가요? 젊은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 해운의 답변에 제자들의 눈이 빛났다. 그렇다면 우리도 도울 수 있을까요? 현어진이는 더 이상 우리의 스승이 아닙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제자가 나섰다. 무당파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해운은 이들의 진심을 느꼈다. 무당파 내부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좋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감사합니다. 여광이 지도를 꺼냈다. 이제 계획을 세워봅시다. 현어진인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하지만 그때였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건 여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보종입니다. 뭔가 발각된 모양이에요. 과연 산 곳곳에서 횃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해운이 무당산에 나타났다.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현어진인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숨을 곳은 없다. 나와서 정정당당히 싸우거라. 해운이 일어섰다. 들켰군. 묵검이 검을 뽑았다. 어떻게 하겠나? 해운의 눈에 결의가 번뜨셨다. 정면 승부다. 멀리서 수많은 횃불이 이쪽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무당산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드디어 10대 문파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